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는 그 은은한 시를 감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독특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티스트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가수 이상은 씨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듯한 목소리,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진지한 노랫말. 그의 음악에선 자유와 낭만이 묻어납니다. 12번째 앨범으로 돌아온 음유시인 이상은 씨와의 만남입니다. 이상은 씨를 떠올리면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거든요. 노랫말도 철학적이고 또 이상은 씨의 색깔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은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 11장 앨범을 냈으면 다음 앨범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했을 때 그 중간쯤에 너무 숨어서 자폐적인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자기 색깔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음악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좀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해봐라 라는 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번 음반은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주 인디도 아니고요, 아주 대중적이지도 않은 중간쯤에 있는 앨범입니다. 80년대 후반 어깨춤을 추며 담다디를 부르던 손머슴 같았던 그녀를 기억하실 겁니다. 강변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데뷔한 후에 이상은 씨는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버거웠던 탓일까요? 90년대 초에 그녀는 팬들의 사랑을 뒤로하고 유학길에 올라서 많은 이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인기는 많았는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랑 그때 이제 한영애 선배님을 보면서 참 부러웠었거든요. 정말 아티스틱하고 예술가스럽게 조용히 활동하시는데 나는 도저히 저쪽에는 범접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냐 아니면 예술가냐의 그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걸 느끼고는 내가 저분처럼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구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무 뭐라고 그러냐면 반짝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가벼워 보이니 뭔가 깊이 있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런 어떤 어른들의 충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네. 이상은 씨는 비평가나 매니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지만 대중들에게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하도 그 담다디가 너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너무너무 세속적이지 않은 막 성스럽게 음악을 생각하고 그런 음악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막 음악은 신이야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자연이나 동양적인 것에 되게 심취한 적도 있었고 도인이 아니냐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지금은 너무 극단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상에 대한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경험했던 뭐 사랑얘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도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건 너무 수준이 낮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되기만 하다면 그게 어떤 소재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죠. 일본에서 리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택한 건 작가주의가 깃든 결코 후락후락하지 않은 음악이었습니다. 줄곧 자신만을 위해 노래하던 그녀가 이번엔 처음으로 타인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상은 씨가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어쩌면 사랑의 힘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너무 음악에 전념을 하면서 좀 제 또래 친구들 다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참 신기해하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관찰하면서 역시 그게 저한테는 큰 테마였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서 이런 경험도 있구나. 참 재미있다. 근데 참 좋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음악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느낌이나 기분, 깨달아지는 것들을 하면서 아마 많은 곡들이 이번 앨범에서
이상은 씨의 삶에서 음악 말고 좀 소중한 것을 몇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친구들,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사람은 남자친구 포함되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그 내면 세계를 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가고 닦는 거.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여행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녀를 두고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상은 씨가 맡고 싶은 역할은 따로 있는데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 소박한 꿈을 안고 그는 오늘도 무대에 섭니다. 음악에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목소리에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근데 뭐 몸을 병원에 가서 치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좋아지니까 그런 치유의 힘이 있는 그런 음악을 해봤다라든가 하려고 노력한다라든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음악을 하시면서 그 슬럼프 혹은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음악을 만드는데 한 10년째 되는 해쯤에 제가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음악이 이렇게 안 나와요. 작곡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노래해? 뭐하러 음악을 해? 라든가 아니면 좀 교만해져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악이 나와라든가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졌었어요. 그랬더니 작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또 부딪히는구나 하면서 한 1년 정도 런던에서 조용히 그림 공부를 하면서 다시 다 잡고 마음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번 앨범과 이번 앨범에서 마음을 맨 처음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만들게 됐는데 사실 주위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작품이 안 나온다라는 고통이었거든요. 그거는 또 나름대로 또 이겨냈어요. 그를 아티스트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가수뿐 아니라 시인과 화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에 길들여진 타고난 감수성으로 한쪽에 그림 같고 또 한편에 시 같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사실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해요. 예. 시작부터. 예.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그냥 음악만 연구한다고 해서 전 음악이 잘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요. 다른 걸 할 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사실. 만약에 내 전공이 음악인데 뭐 영화를 공부한다 그러면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다른 매체에서 표현하는가라는 걸 보고 음악은 그럼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거리를 좀 더 잘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술 공부는 계속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음악이에요. 작년에는 시집도 내셨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작업도 계속 하실 건지요? 하면 좋죠. 이거는 가사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사는 이제 좀 느끼는 건데요. 가사는 그렇게 들었을 때 너무 난해하고 뭐 7, 8번 곱씹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걸림돌이 없잖아요. 음악은 그냥 공기 중에 떠도는 그런 것처럼 그 가사도 그렇게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단단한 표현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시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17년 동안 꾸준히 발매한 음반이 어느덧 12장. 그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낸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겸손함은 그의 음악과 삶이 식하는 강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느끼는 건데요. 아직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음악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내가 정말로 괜찮은 아티스트가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음악이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좋은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똑바르냐에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더 성숙해져야지 그러면 좋은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간 길을 잘 걸어가고 싶고 비평가분들이나 매니아분들도 좋았어. 그리고 또 대중들도 좋은데? 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걸 알고 진지하게 겸허하게 열심히 할 테니까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한국의 주류 대중음악과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그녀의 음악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을 것 같은 피터팬 같은 여인 이상은 그의 음악도 그를 닮아서 건강하고 싱그러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네, 런던에서 그림 공부도 하셨다고 하네요. 탬버린을 치면서 담다리를 부드르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정말 아티스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상은 씨께서 작품을 위해 먼저 영혼이 살찌우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서야 저도 조금은 이상은 씨만의 음악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성장하는 가수, 네. 점점 성숙해지는 어떤 뮤지션,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편하게 다가오는 이런 그 예술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를 땐 참 어렵다라고만 예.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은 씨가 한번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의 음악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네. 그것이 거치면 거친 대로 네. 그것을 소통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이 음악을 듣는 사람이 보다 좀 행복해지고 네. 보다 마음이 치유되고 보다 따뜻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돼서 근데 그런 게 바로 그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고 음악의 성장이라고 자기는 본다 이런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하더라고요. 뭐 이번 앨범에 그 대중성이 있는 음악이 들어있어서 일부 어떤 분들은 그 작가 정신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중들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놨을 뿐 음악성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